자, 소득세법 총론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소득세의 의의. 자, 소득세는 개인의 소득에 대해서 부과하는 조세이다. 격가지로 말씀드리는 건데요. 세금은 크게 세 가지에 대해서 매기거든요. 일단은 소득이 있을 때, 저나 여러분 같은 개인 혹은 자연인이 돈을 벌게 되면은 소득세라는 세금을 내게 되고요. 법인이라는 사람이 돈을 벌게 되면은 법인세라는 세금을 내게 됩니다. 소득세는 개인 소득세를 줄임말이고 법인세는 법인 소득세를 줄임말이죠. 그 다음에 소비를 하게 되면 우리 열심히 공부하고 있던 부가세세. 부가세는 일반 소비세로서 면세로 열거된 것을 제외한 원칙적으로 모든 재화 용역에 대해서 과세하는 조세고요. 반면에 약간 사치세 같은 성격이 있는 거에 대해서 몇몇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개별 소비세라는 또 세목이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재산 가지고 있으면은 또 국가가 보금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또 삥을 뜯어가죠. 그래서 자동차가 있으면 자동차세, 또 다른 재산이 있으면 재산세, 혹은 종합부동산세,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득세의 위치를 한번 살펴봤고요. 또한 우리 소득세는 개인이 소득을 얻었다고 해서 무조건 과세하는 게 아니라 법에 열거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게 되는 거예요. 이를 열거주의 과세 방식이라고 하며, 자, 이렇게 소득세랑 법인세를 비교할 수 있겠는데요. 소득세는 사람이 돈 번 거죠. 이거는 야, 요거 과세, 요렇게 돈 벌면 과세, 또 이렇게 돈 벌면 과세, 또 이런 걸로 돈 벌면 과세, 이렇게 일일이 다 법에 열거가 돼 있어요.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또 법인세를 공부하시게 되면은 법인세는 포괄주의거든요. 대부분 법인은 왜 만들어요? 돈 벌기 위해서. 영리 목적으로 법인을 만들기 때문에 법인이 들어버렸어? 너 다 과세야. 근데 요런 거는 과세하지 않을게. 이런 차이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소득세는 과세하는 거를 열거하는 거고, 법인세 같은 경우는 포괄주의이기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 것만 열거하면 되는 것이죠. 다만 미리 말씀드릴게요. 조금 이따가 학습하게 될 금융소득, 이자 플러스 배당소득이랑 그다음에 사업소득은 유형별 포괄주의라는 걸 채택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금융소득 같은 경우는 각종 파생상품 이런 게 너무 복잡하고 막 수학 공식으로 막 새로운 거 만들어내고 막 이러거든요. 막 여러 가지 막 주가 연동시키고 막 별의별 짓을 다 하기 때문에 법에 일일이 열거하는 게 불가능하죠.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컴퓨터가 발전하면서 예전에 없었던 산업이 계속적으로 자꾸 나오기 때문에 대표적인 거 몇 개만 쭉 열거한 다음에 야, 요거 비슷한 거 다 과세야. 이렇게 하는 것이죠. 자, 소득세 과세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종합과세, 분류과세, 분리과세가 있는데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첫 번째로 종합과세인데요. 여러분 참고로 어떤 사업을 한다, 그러면 치킨집을 한다, 그러면은 수익이 있겠죠. 치킨 팔아서 돈 벌고, 그 다음에 치킨 사오고 양념 사오고 기름 사오고 하는데 비용도 있을 거죠. 그걸 빼면 이익이 나오죠. 여러분들 수익에다 과세해야 돼요? 이익에다 과세해야 돼요? 당연히 이익에다 과세해야죠. 진짜로 돈 번 거니까. 그래서 저는 일타강 서기 때문에 이렇게 물 흐르듯이 설명드려볼게요. 자, 일단 사람이 돈 벌면은 무조건 과세하지 않는다고 했죠. 열거해놨어요. 자, 일단은 6가지의 소득이 있어요. 자, 은행에 예금하든지 뭐 다른 사람한테 돈을 빌려주든지 해서 이자를 받게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주식 투자하면 배당이 나오죠. 그 다음에 사업, 뭐 동네 세탁소, 편의점, 치킨집, 족발집 이런 거 하면서 돈 벌 수도 있어요. 많은 분들은 근로소득 있죠. 그래서 직장에 다니면서 일하면서 돈 번 거. 그 다음에 연금, 뭐 국민연금이나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공무원연금 이런 것도 있고, 아니면 내가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연금을 가입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돈 벌 수도 있고요. 나머지 기타, 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서 대부분은 일시우발적으로 어쩌다 돈 번 거 있죠. 그런 게 기타 소득이에요. 자, 일단 수익에 해당되는 명칭은 땡땡 소득이에요. 뭐 이자소득, 배당소득 이렇게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비용을 빼줘야겠죠. 근데 일단 이자나 배당은 비용 들어갈 게 따로 없죠. 그냥 은행 가서 예금하면 되고 그냥 주식 사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수익에서 비용을 뺀 이익에 해당되는 거를 땡땡 소득 금액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소득이랑 소득 금액은 완전 다른 개념이에요. 근데 요 이자랑 배당 소득, 얘네를 묶어서 금융소득이라고 그러는데, 금융소득은 땡땡 소득이랑 땡땡 소득 금액이랑 같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내가 치킨집을 하게 된다,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거기에 뭐 치킨도 사오고 각종 재료비, 뭐 인건비, 월세도 내야 되고 그런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런 비용을 소득세에서는 필요경비라고 불러요. 그래서 비용인 필요경비를 빼면 사업소득금액 역시 땡땡 소득금액이 나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근로자들도 일을 하면서 각종 뭐 비용이 들어갈 수 있어요. 뭐 직간접적으로 뭐 교통비도 내야 되고, 공부하기 위해서 뭐 책을 산다든지, 아니면 뭐 깔끔하게 보이기 위해서 뭐 옷도 가끔 다 사 입어야 되고, 일적으로 뭔가 돈이 들어갈 게 있는데, 그런 거를 일일이 다 막 모으고 계산하자면 너무 불편해요. 아주 많은 분들이 근로자이기 때문에 그냥 몇 퍼센트로, 총급액의 뭐 30% 뭐 이런 식으로 퍼센티지로 대충 빼주는 게 이제 근로소득 공제예요. 역시 빼고 나면 근로소득 금액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다음은 연금소득인데, 자, 그 많은 직장인들이 퇴직하면 뭘 받아요? 국민연금 받죠. 그래서 연금 받는 사람도 겁나게 많다는 얘기랍니다. 그래서 일일이 하기가 거시기 하니까 연금소득 공제를 해주고요. 역시 요 비용을 빼주면은 땡땡 소득 금액이 연금소득 금액이 나오는 것이죠. 마지막 기타소득, 뭐 이거는 일시우발적으로 뭐 복권에 당첨됐다든지 뭐 그런 거를 이제 사례로 들 수 있는데요. 이거는 직접 들어간 필요경비를 빼주게 되어 있다는 얘기랍니다. 이거 빼면은 역시 기타 소득 금액이 나오는 것이죠. 자, 이 6개를 왜 종합소득이라고 하느냐? 여러분들 세금 몇 월달에 내는지 혹시 아시나요? 네, 얘네들은 다 금액을 더해서 종합해서 다음 연도 5월달에 세금을 내게 돼 있어요. 5월은 가정의 달이기도 하지만 사업자나 뭐 그런 분들은 세금 내는 달이기도 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아주 약간의 문제가 좀 있는데요. 개인의 소득은 이 6개만 있는 건 아니에요.
입에서 근년기 퇴양, 퇴직이랑 양도소득이 또 있다라는 얘기다. 그래서 무슨 퇴직금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건물 같은 거를 팔아가지고 내가 돈을 벌 수도 있는 것이죠. 이 6가지는 특정 연도에만 발생한 건데, 퇴직이나 양도 같은 경우는 여러 해 동안 회사에 근속하고 그 다음에 여러 해 동안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죠. 그다음에 장기간이고 또 거액이에요. 퇴직금도 몇 억씩 받는 분도 계시고, 뭐 건물 팔아서 몇 억씩 벌 수도 있죠. 문제가 뭐냐? 소득세는 우리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낮은 거는 6%부터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은 막 45%까지 막 세금을 내게 돼요. 내가 1년에 근로소득 금액이 100만 원이어가지고 6% 곱해가지고 6만 원씩 세금을 내고 있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내가 금수저였어요. 나한테 건물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건물을 바로 팔아먹었죠. 그래서 양도소득이 막 10억 원이 생겼어요. 하루아침에. 그러한 퇴직소득이나 양도소득이 종합소득으로 같이 올라와 버리면은 다른 애들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원래 6만 원씩만 세금 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45%인 45만 원을 세금을 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치킨이 몇 마리냐라는 얘기다라는 얘기. 자, 그래서 퇴직이랑 양도소득은 분류과세를 하게 되는데,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게 된 소득이며 거액의 소득이기 때문에 결집 효과가 발생하게 돼요. 따라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종합과세 항목과는 별도로 과세하도록 되어 있다라는 얘기다라는 얘기다. 그래서 앞글자 따서 알아두세요. 입에서 근년기 퇴양, 이렇게. 자, 종합, 분류, 마지막은 분리과세. 좀 있어 보이는 말로는, 자, 일정한 소득에 대해서는 원천 징수로서 납세 의무를 종결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분리과세라고 한다. 쉽게 말하면은 세금 떼고 돈 받으면 끝,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2천만 원 이하의 금융소득, 이자 배당, 혹은 일용직 근로소득, 혹은 복권 당첨소득 등등이 있다. 여러분들 가끔 가다가 통장에 그 이자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죠. 그 보시면은 다 세금이 이미 원천 징수되고 세금 떼고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2천만 원이 안 되면 그냥 그 세금 떼고 마는 거지, 다음 년도 5월 달에 막 신고하고 자시고 하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 일용직 근로소득. 저도 예전에 건설 현장에서 좀 아르바이트식으로 일을 해봤는데, 저녁에 퇴근하려고 그러면은 부르죠. 한씨 일로 와. 예? 봉투를 줘요. 그러면서 이거 세금 뺀 거니까 갖고 가세요. 이렇게 하죠. 그래서 원천 징수하고 즉 세금 떼고 돈 받으면 끝난다라는 얘기다. 그래서 일용직 근로만 하는 분들은 다음 년도 5월 달에 뭐 세금 신고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다라는 얘기다. 연말정산 필요도 없어요. 그 다음에 복권 당첨돼도 여러분들 원천 징수하고 즉 세금을 떼고 돈을 받아요. 그러면 끝나는 것이다라는 얘기다. 자, 다음은 거주자, 비거주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가 있거나 1영년 중 183일 이상 거주를 둔 개인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는 국내외 소득에 대해서 다 과세하기 때문에 무제한 납세 의무자라고 불려요. 비거주자는 거주자 이외자를 뜻하며 국내 소득에만 과세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돈 번 것만 세금 내면 돼요. 따라서 제한 납세 의무자가 되는 것이죠. 제가 수업 시간에 농담으로 사례를 하나 들려드리는데, 우리 스포츠 중에서 야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시즌이 길어요. 그래서 뭐 4월부터 한 10월까지 하기 때문에 외국인 선수들 있죠. 우리나라에 183일 이상 머무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얘기다라는 얘기다. 제가 또 충청도 집안 출신이어서 하나 이글스 팬인데, 예전에 외국인 선수 중에서 홍인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우리나라 들어와서 신나게 야구해서 돈 번 다음에 세금 내야 되는데 그냥 튀었다라는 얘기다라는 얘기다. 관심 있으면 찾아보세요. 그리고 또 몇 년 있다가 또 다른 팀으로 KT 위즈라는 팀으로 다시 들어왔어요. 그래서 뭐 대전세무서에서 무슨 연봉을 뭐 압류한다는 등 막 그런 뉴스가 있었는데, 아주 재미있는 사례가 되겠다라는 얘기다. 183일 이상 우리나라에 들어있으면은 거주자예요. 또 과세기간의 이슈가 하나 있죠. 소득세 과세기간은 1영년으로 한다. 그러나 예외가 2가지 있어요. 첫 번째로는 돌아가신 경우. 돌아가신 분은 1월 1일부터 사망일까지. 또 외국에 이민 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1월 1일부터 출국한 날까지, 출국일까지. 가끔가다 시험에 나오는데, 사업을 개시한다든지 사업을 폐업하든지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왜? 사업소득 이외에도 뭐 입에 뭐 근년기 뭐 다른 소득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사업 개시와 폐업과는 관련이 없다는 얘기다. 그건 부가세세 얘기고요. 소득세 추궁론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안녕.